하반기 합격 전략에 대해서 소개할 미술과 작년 합격생입니다. 첫 번째는 루틴을 고정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상반기에 열심히 달렸던 만큼 이제는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루틴을 정리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써가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루틴을 고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5월 이전에서는 이제 아직 멀었다라는 생각 때문에 약속도 많이 잡고 행사도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 그 이후부터는 내 인생에서는 공부밖에 없다라는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루틴을 고정화시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루틴은 간단하게 말해서 일단 9시에 스터디 카페를 가고 그 이후에는 백지 쓰기를 무조건 했습니다. 교육과정, 미결혼 전날에 쓴 백지를 다시 한번 보는 복습 위주로 했고요. 이때도 다 무조건 많이 쓰고 많이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백지 쓰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점심을 먹은 다음에 회독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회독하는 거는 뭐 표현도 당연히 많고 디자인사랑 합치면, 그리고 근데 서미 동미도 굉장히 많잖아요. 하지만 하루 안에 저는 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흐름에 대한 인과관계를 확인을 해야지 외우기도 쉽고 이해가 우선이기 때문에 저는 하루에 다 보기를 권장을 합니다. 하지만 뭐 저도 하루 안에 다 못 봤던 거는 표현 파트인데요. 표현 파트는 디자인사랑 그리고 공예, 그리고 그냥 기초 회화 지식 조각 이런 것도 다 합치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뭐 4분의 1씩, 3분의 1씩, 2분의 1씩 해서 점점 날이 갈수록 빨리 회독하는 시간을 줄여가면서 확인을 했던 것 같고, 조형사는 따로 보았습니다. 조형사도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동미할 때 같이 하면은 괜히 버거워서 대충 보게 될까봐 조형사는 따로 보았고요. 그리고 서미로 예를 들자면은 하루 안에 보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뭐 4등분 또는 3등분, 2분의 1등분으로 해서 일단 반은 내가 무조건 내 눈으로 써가면서 외워가면서 본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후에는 백지 쓰기를 했어요. 만약에 2분의 1 앞부분은 그렇게 회독을 하고 2분의 2인 뒷부분은 저녁을 먹고 백지 쓰기를 했습니다. 백지 쓰기를 하면서 내가 못 찾은 빈칸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또 외우는 방법을 반복해서 무조건 하루 안에 끝낼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 날이 됐을 때 서미 2분의 2 부분을 백지 쓰기 했다 하면은 그 다음 날은 내가 2분의 2 한 백지 쓰기를 한번 확인하는 복습과 또 2분의 1 앞부분 회독한 부분을 다시 백지 쓰기를 해서 또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방식으로 백지 쓰기에 집중을 했고, 이 중간중간에 뭐 전화 스터디도 했고, 끝나기 전에도 전화 스터디하고 표현 백지 쓰기도 했던 것 같아요. 표현 백지 쓰기도 했고, 또 뒤로 가서는 문풀도 보면서 문풀도 문제도 다시 한번 써보는 그런 시간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거의 하루에 반나절 이상을 백지 쓰기를 하면서 보냈던 것 같아요. 백지 쓰기를 하는 거는, 쓰기만 하는 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쓰기를 한 다음에 내가 못했던 걸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부분은 굉장히 귀찮아요. 내가 못했던 거를 직면하기도 싫고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지만 이 부분을 그래도 그 감정을 다스려서 한 번 더 아니지, 내가 이것만 채우면은 그래도 좀 더 남들보다 더 구체적이고 풍부하게 답을 쓸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백지 쓰기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서양미술사의 흐름을 잡는 것입니다. 흐름을 잡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미사 선생님도 그렇고 장지현 선생님도 계속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을 툭 치면은 바로 나올 수 있을 만큼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많이 암기를 했고, 그 흐름선을 항상 기억을 하면서 거기다가 그 흐름선을 가지치기 하듯이 마인드맵 하듯이 점점 확장시켰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동서양 미술사 흐름 잡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큰 흐름을 잡는 거, 그리고 그
역사적인 부분을 이상쌤과 그리고 장지연쌤이 잘 말씀을 해주셨고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략을 하고 저는 방법적인 측면만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미교론사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흐름을 잡아봤어요. 분명히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했을 때 내 머릿속에도 잘 정리가 되고 문제를 봤을 때도 이 부분에서는 이 부분과 연관이 된다. 그 배경이 이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잘 저는 이게 뭔가 거미줄이 엮이듯이 차근차근 따다 보면은 배경과 목적과 주제가 그리고 그림이 잘 맞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미지를 봤을 때도 이게 어느 디자인사 부분일 때구나, 이런 미교론일 때구나 라고 잘 기억이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쓸 때도 더 키워드가 풍부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세분화를 시킬 때는 동미에서는 당연히 중국과 한국을 받고 추가적으로 인도나 또 일본 미술은 따로 보았고요. 중국과 한국은 굉장히 연관성이 깊기 때문에 그리고 영향관계가 많기 때문에 항상 이 서양 디자인사 미교론처럼 이 중국대는 이때는 한국은 이때다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또 추가적으로 뭔가 탑이나 불상 등등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같이 세부적으로 중국일 때는 한국이 이랬고 그래서 한국의 탑이 이랬구나, 그래서 불상 양식이 이랬구나 라는 것을 다 같이 한꺼번에 확인을 할 수 있고 뭔가 이 뇌 속에서 하나의 지도처럼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세분화시키면서 이렇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점점 세분화시키는 마인드맵처럼 표현을 하고 그 이미지를 제 머릿속에 넣었던 것 같아요. 이미지가 아마 미술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이미지로 기억을 하는 게 더 편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뭔가 비포 정도 되는 곳 아니면은 A4 용지 연결해서 저는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확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에 나왔을 때도 이 시험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때문에 이 작품이랑 내셨구나 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표현 파트를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상반기에는 물론이고 지속적으로 해왔을 표현 파트를 이제 하반기에서는 암기 위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시험의 대부분이 표현 파트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문풀을 하면서도 느꼈던 것이 표현 파트를 하면 할수록 문풀의 답이 더 키워드가 강화되고 꽉꽉 채워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뭔가 스컴블링이라고 하면은 그거에 맞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키워드를 단어별로 외워서 이렇게 문장으로 쓸 수 있는 연습을 백지 쓰기를 하면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표현 파트를 공부할 때는 물론 그런 줄글도 중요하지만 그 작품 속에서 내가 얼만큼 표현 기법을 찾을 수 있는지 잘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문제풀이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시험 치기 전까지 장지연 선생님께서는 계속 그림과 도판을 보고서 표현 기법과 그리고 주제 내용, 배경을 일치시켜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그거를 적극적으로 찾아낼 수 있기 위해서는 표현 기법의 그런 개념이 바탕이 되어야지 작품에서도 잘 볼 수 있는 눈이 트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표현 파트를 집중적으로 많이 암기하고 또 전화 스터디랑 백지 쓰기를 지속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표현 파트를 이번에 딱 여름에 잡는 것이 뭔가 승패를 결정 내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법에 대해서 내용 이렇게 조금 큰 제목 한 다음에 그냥 안 보고 쓸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여기에 있었다라고 생각이 날 정도로 많이 회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준법도 정말
이 그림을 보지 않고 외웠으면 절대로 작품에서 찾을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것도 확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조각이 조금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앞에 있는 부분을 놓치기 쉬운데 이러한 부분을 외워야지만 답을 좀 잘 쓸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장점, 단점도 잘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상 선생님께서 잘 내주시기 때문에 외우는 거 추천합니다. 이런 환조 구조도 그냥 넘길 수 있는 기초 지식인데도 불구하고 쓰라고 하면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외웠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다 체크를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표현 양식들이었던 것 같고요. 이러한 전통, 현대 조서 구분하는 거 그리고 이런 특징도 더 추가해가면서 외웠던 것 같습니다. 컴바인 페인팅이나 레플리카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리거든요. 이런 표현 양식들 이런 표현 양식이라는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렇게 비교되는 방법도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절대 못할 것 같은 거는 이러한 거를 표시를 해서라도 무조건 외워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있고요. 추가적으로 쓴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안 외워지는 것도 이렇게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표현을 했습니다. 디자인 부분입니다. 안 외워지는 거는 앞글자 이상한 글자도 다 따가지고 외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치마에 있던 내용을 다 넣었습니다. 부분도 나올 것 같고 미상 선생님께서 계속 내주셨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이거는 따로 영상 미술이라는 교과서를 구해서 보았습니다. 네 번째로는 실기를 점점 횟수를 줄이는 거예요. 물론 실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직 5월과 6월 달까지는 실기할 때 조금 마음이 그나마 여유롭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7, 8월, 9월 이렇게 간다 이렇게 되면은 실기할 때도 마음이 조급해지고 내가 실기를 하는 건지 또 이렇게 내가 이론에 지금 치중을 하고 있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점점 마음이 싱숭생숭해지기 때문에 저는 8월 달까지는 그래도 실기의 진도를 다 마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일주일에 2-3번을 했다면 일주일에 1번으로 줄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1차 끝나고 2차가 되면은 실기를 하면서 많이 힘들 수도 있긴 하지만 일단 1차가 붙는 게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8월 달까지만 다녔던 것 같아요. 5번은 백지 쓰기를 정교화하고 외우는 것입니다. 일단 백지 쓰기는 제가 가장 많은 이득을 봤던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항상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합격 수기와 합격 영상을 굉장히 많이 봤고 그 중에서 좋아 보이는 것만 조금 따라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유익했던 방법은 백지 빈칸 채우기입니다. 일단 백지 쓰기를 하고 내가 못 쓴 빈칸 부분을 따로 하이라이트를 쳐서 그 다음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계속 채우려고 했고 못 채워지는 거는 이거는 내가 시험장에서 분명히 못 쓸 것 같다. 뭔가 내가 모르는 것만 시험장에서 나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외우고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포스트잇 핸드폰 배경화면 그냥 보이는 데 닥치는 대로 다 붙이고 무조건 외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름만 잘 지내보자라는 저희 마인드였어요. 왜냐면 이거는 재작년 합격생 선생님께서 저를 응원을 하면서 여름만 잘 보내면 합격을 한다라는 말씀을 자주 해주셨어요. 저는 그거를 기억에 그리고 심장에 새겨서 내가 이번 무더운 여름
잘 보내면은 내가 합격을 하겠구나라는 자그마한 희망, 그리고 내 눈앞에 있는 목표를 세워서 열심히 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여름을 잘 보내고 났을 때 그 이후에 뭐 9월, 10월은 내가 잘 보냈으니까 내가 잘 한 거겠지? 이대로 계속 진행해도 되겠지라는 확신도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여름에 뭐 독서실, 뭐 스터디 카페, 학교에서 내가 이번 여름만큼 내 인생에서 최대한 밖에 더울 느끼지 않고 안에 시원한 곳에서 무조건 열심히 한다, 내 인생을 바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마 합격의 문은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여름 진짜 마지막으로 공부하는 여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잘 보내시고 합격하기를 원하겠습니다.